예,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그 공백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자,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의원은 출마 선언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안 했지만 곧 하실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본인은 아직 좀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여전히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불출마를 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상식을 담아가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박용진하고 그 민주당 혁신을 놓고 세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뭐 강병원,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의원인가요? 또 이제 출마 선언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 저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세대 교체론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 당권 경쟁에서는 좀 급작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 때문에 이루어진 움직임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이거는 거의 체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기대감. 예. 그냥 이렇게 기대고 주저앉겠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을 바라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폭풍 전야다. 지금은 어대명으로 보이지만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런 체념을 뛰어넘어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기대감 넘치는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받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파 정치하고 악성 팬덤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난 세월 동안 민주당이 조국 사태라든지 위성정당 사태라든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당규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박용진이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혁신을 움켜쥐어야 민주당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아마 국민들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이재명 후보로는 왜 절망적이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갖는 기대감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절망적 기대감이라고 제가 예. 약간 모순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예.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절망적이지만 이재명. 이재명,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재명이고 지금 이재명이 한 뭐 70% 정도의 지지율을 당내 지지율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 유명하고 지난 직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었다고 하는 것을만 가지고서 본다면 그건 과거의 문제잖아요. 예. 미래는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정당, 개파 정치가 아닌 민심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악성 팬덤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 이걸 보여드리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이재명만 있는 것 아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좀 살펴봐달라면 이런 네. 취지가 지금 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 실망스러운 지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들도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위한 정당이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던 걸 부끄러워하는 상황으로까지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대선에서 찍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표로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광주에서 투표율이 아주 결정적인 걸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민주당을 찍은 걸 후회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어느 회사에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산 걸 소비자가 후회를 하면 그 회사는 망해요. 예. 근데 지금 정치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볼 필요 없다. 가장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고 예.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고 예, 한국 정치의 알겠습니다. 변화다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세 과정들이 있을 텐데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이 세 분은 결국은 단일화를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해봐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못 이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박용진의 가치, 강병원의 가치 이렇게 다 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 가치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봐요. 예. 그런데 서로 다 지난 사건들, 지난 민주당의 어떤 질타받는 지점에서 해왔던 태도와 가치가 좀 다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만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 역동성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협력 관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지금 폭풍 전야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절대적 우세로 보이지만 앞으로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신다는 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당내 문제는 그렇고 지금 뭐 국회 원구성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좀 예. 국민의힘하고 지금 실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을 뭐 애진작부터 말씀을 쭉 드렸고요. 이번 예. 워크숍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워크숍 결과가 법사위원장을 주고 원구성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걸로 된 이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조건 달지 말아라는 건데 조건 달지 말고라도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걸었다고 하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합의를 준수하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인했던 사개특위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좀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그 밴댕이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도 넓게 쓰고 그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저렇게 속 좁게 정치를 하시면 뭐가 풀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좀 한꺼번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이재명 단독 대표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모습들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전야. 그래서 막 그야말로 그 안에서 엄청난 열기들과 에너지들이 모이게 되면 민주당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들의 실망시켰던 모습이 아니라 새롭고 변모된 그런 모습으로 갈 건데요. 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당이 분열을 하고 분당하고 이런 위기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에너지 최대한 끌어모아서요. 예. 변화와 혁신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께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